생각지도 못한 말에 지훈은 살짝 당황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남궁용이 크게 한숨을 쉬며 대답한다. 돈 없는 시절이 대부분 그렇듯이 나도 이 자리까지 쉽게 오지 않았다네. 자네가 부모 없이 보육원 생활을 해봤다니 이야기가 빠를 수 있겠네만. 아, 고의는 아닐세. 정말 몰랐으니까 말이네. 여태껏 나는 가난에 대해 이상할 정도로 공포심을 가지고 살았다네. 사람이 무서웠고 사람이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을 불신했지. 아니, 그런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 가난을 면하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용서받을 수 있다고 믿으며 지금까지 살아왔다네. 그러다가 애 엄마를 만났지. 원래는 수녀 지망생이었어. 그런데 그녀는 건실한 집안의 외동딸인데다 국내 최고 대학 미대를 졸업한 미술학도고 학생 시절 때 이미 자기 작품을 팔아 등록금을 마련하고 생활비를 해결할 정도의 재원이었지. 그런데 그런 여자가 나를 좋다고 하니 당연히 안 믿었어. 그때는 돈도 별로 없었거든. 내가 뭐 잘생기게 했나 가방끈이 길기를 하나 특별한 재주가 있나. 그냥 뭐 열심히는 살았지. 그런데 그런 뜨거움이 좋다나? 지금은 무슨 말인지 약간이나마 알 것 같지만 그때의 나는 그런 보이지 않았어. 잡히지 않는 그런 말을 들을 여유가 없었다네. 그래도 내 자격지심에 예쁘고 소위 스펙 좋은 그녀를 집에 들어앉혔지. 그 집안에서 반대했지만 칼춤 한번 췄더니 조용하더구만. 뭐 인연은 끊겼지만 말이야 허. 하지만 매일매일이 두려웠어. 언제든 나를 떠나 도망가지는 않을지를 말이야. 손을 대기도 했었지. 때린 적도 많이 있었어. 몇 번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어쩌면 네 기억보다 더 많았는지도 몰라. 이 바닥에 힘이 없으면 유지가 안 되거든. 그때는 누구와 붙어도 지지 않으리라 생각했었던 딸라 걸핏하면 주먹질이었지. 그런데 내가 나쁜 짓은 많이 했었지만 여자를 때린 적은 없었는데 그냥 그때까지 원한이 그 여자한테 가더군.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분노를 표출하는 아주 졸렬한 인간이 되고 말았다네. 돈 못 갚는 놈들 갈아버리는 것도 몇 번 보고 기절하기도 했었고 여자도 부지기수로 갈아치웠지. 매일 밤 룸사롱이었고 정말이지 지금 생각하면 더럽게 놀았었어. 그러던 어느 날 술에서 깨 일어나 보니 해장하라고 거하게 한 상 차려 있는 거야. 맛있었어. 그렇게 맛있는 밥은 먹어본 적이 없었지. 밥도 따뜻하고 국도 따뜻하고 방금 한 거 같은데 이 옆 한 대는 밥 차려놓고 어디 간 거야? 뭐 거실에 있거나 다른 방에 있겠지. 라고 생각했었어. 어제 좀 미안한 마음도 있고 해서 이따 가방이나 하나 사주면 되겠지 하고 밥을 맛있게 먹었다네. 그러고 방을 나왔는데 아파트 밖으로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는 게 들리더군. 봤더니 피가 낭자하게 뿌려져 있고 누군가가 떨어져서 죽어 있었다네. 누군지는 뻔하지. 베란다 난간 앞에 편지가 놓여 있었는데 나를 정말 사랑한다고. 그런데 조금 더 이 생활이 계속되면 이제 나를 사랑하지 않게 될까? 두려워 2년 여기까지 하는 게 좋으리라 결정했다고 쓰여 있더군. 죽는 게 얼마나 무서웠겠나. 마지막까지도 갈등하다가 내가 일어나는 소리가 들리자 미리 써둔 편지를 놓고 뛰어내린 것이라네. 이 세상에서 나를 유일하게 생각해주던 그녀가 죽음을 결심하고 몸을 던질 때 나는 밥을 처먹고 있었지. 오늘 유난히 맛있다며 호흡 불어가면서 말이야. 여기까지 말하고 침통한 표정에 그가 눈시울이 붉어지는지 말을 잠시 멈추었다. 담배를 다시 한 대 피우며 말을 잇는 그는 이미 명동의 사채왕이 아니었다. 외로움에 절은 늙고 약한 한 남자의 모습만이 있을 뿐. 그때부터 시작이라네. 내 아들이 나를 사람 취급을 하지 않은 건. 그녀가 자살하고 죽을 것 같던 시기가 있었지만 사람은 또 어떻게든 사라지더군. 아들놈 생각하고 더욱 죽어라고 열심히 일했다네. 흐흐. 내가 열심히 했다는 건 그만큼 괴로운 인간들도 늘어갔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녀가 죽어가면서 보낸 교훈도 못 알아보고 나는 정말이지 한심한 인간 그 자체였지. 그런데 아들이 나하고 대화를 안 해. 일절. 그래도 매일 아침밥을 먹으면서 최대한 애비 노릇을 한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냥 사춘기라니 했어. 이 녀석이 공부하는 게 힘든가. 뭐 이런 정도가 그때 드는 유일한 걱정거리였다네. 나중에 알았지. 아내가 죽어가면서 유서를 남긴 게 내 것만 있던 게 아니라는 거. 아들 녀석한테 아빠 아침밥 잘 차려주라고. 엄마의 마지막 유언이라고 해서. 그 녀석은 증오의 대상이자 얼굴만 봐도 토할 것 같던 나하고 대학 갈 때까지 매일매일 아침밥을 같이 먹어줬던 거라네. 난 그것도 모르고 또 정말 잘 처먹었지. 허허허. 그리고 아들 녀석이 항상 힘들어하길래 공부하느라 그런 줄 알았어. 알고 보니 중 고등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두세 개씩 하며 지가 쓰는 돈은 지가 벌었다네.
지가 먹을 밥을 따로 쌀을 사다가 따로 먹었다니 그놈도 참 지독한 놈이지 않은가. 내 돈은 절대로 쓰지 않겠다는 거지. 그래서 결국 그놈은 대학에 합격해서 독립했고 그 후로 나와의 인연은 끝이 났다네. 이젠 길 가다 마주쳐도 아는 척도 안 하는 수준이라네. 모두가 탐내하는 내 재산 같은 건 더럽다고 100원짜리 하나도 쓰려고 하지 않아. 나는 이제 그야말로 돈만 버느라 가족도 떠나가고 친구도 없고 모두에게 증오와 미움만 받는 수전노 고리대금 사채업자로 남고 말았다네. 남궁용은 결국 감정이 격해져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며 말을 이었다. 이런. 내가 너무 궁상을 떨었구만. 보통 영화를 보면 나쁜 놈이 마음이 약해지면 곧 벌이 돌아오지. 인과응보라고 하지 않나. 하던 대로 안 하면 살던 대로 안 살면 바로 어떤 페널티가 오는 그런 거 말이야. 얼마 전에 주치의가 그러더구만. 안말기라고. 준비를 하라나. 허, 참으로 허무한 인생이로다. 수많은 인생을 망가뜨린 나도 결국 이런 식으로 가는구나. 이때가 되니 정신이 번쩍 나더군. 그리고 바뀌어가는 게 느껴져. 가장 먼저 내 부하들, 그놈들부터 나를 보는 눈빛이 변하더구만. 내가 힘이 있을 때는 숨소리도 못 내던 것들이 내 재산을 노리고 하니 그것도 괜찮아. 그런데 내 아들 녀석의 목숨을 가지고 협박을 하고 있다네. 이것만은 막아야 하지 않겠는가? 애비가 돼서 말이야. 그리고 내 아들은 나하고는 정확히 반대되는 인간일세. 그야말로 세상에 도움이 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정말 좋은 녀석이란 말이네. 그런 녀석이 평생 행할 좋은 결과물들이 사라지면 그거야말로 아쉬운 일 아니겠는가 말이야. 부탁함세. 내 아들을 살려주게. 딱히 뭘 안 해도 좋으니 옆에 두고 봐주시게. 죽어가는 이 늙은 이의 마지막 부탁일세. 지훈은 몹시 당황스러웠다.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다짜고짜 자신의 인생 스토리를 이야기하며 도와달라는 것도 난처했고 무엇보다 평생 악행을 저지르던 사람이 이제 죽어간다는 사실을 무기로 이런 억지를 부리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냥 무시하거나 모른 척하기에는 상대가 너무나 거물이기도 하다. 아니, 애초에 이 정도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러한 부탁을 하는지를 모르겠는 지훈이었다. 저 어르신, 말씀은 알겠지만 아니 왜 저에게 그런 부탁을 하시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주위에 도와줄 사람 많이 있지 않으신지요? 여기 민 회장님도 계시고. 아까 말한 그대로라네. 내 주위에 나를 위해주고 내 아들을 도와줄 사람은 있지 않네. 그리고 여기 민 회장, 민호성이. 이 친구와의 인연도 이제 30여 년을 넘어 내 가장 친한 지인이라고 할 수 있지. 그러나 우리는 서로 볼 꼴 못 볼 꼴을 다 봤어. 우리의 첫 인연이 좋지도 않았던 데다가 우리는 서로가 대등한 세력과 힘을 가지고 있어야 좋은 인연이 되는 그런 사이라네. 물론 그럼에도 나는 이 친구를 진심으로 좋아하고 있다네. 아마 이 친구도 최소한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나를 생각해주는 정도는 한다고 보네. 그 훨씬 이상이야 이 친구야. 저 편협함을 어찌하누? 아무튼 이 친구도 자신의 자식과 손주들 그리고 사업적으로 지켜야 할 것들이 많다네. 즉 1순위가 내 아들이 될 수 없다는 거지. 아니 어르신. 당연히 저도 그렇게 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오늘 처음 만난 어르신과 그 어르신의 아들을 어떻게 이 세상에서 가장 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거야말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말해서 나는 자네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아침 이 친구에게서 처음 들었다네. 자네가 SSL 때부터 인력을 구조조정하면서 어떻게든 사람들을 배려해주는 모습. SSL 유통과 SSL 보험사를 거쳐오고 이번에 대한건설 수천 명의 임직원들에게 사비를 털어가며 어떻게든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을 보고 나는 큰 감동을 느꼈다네. 나오기 힘든 인물이 나왔다는 강한 느낌을 받았지. 그래서 직접 보고 싶어 오늘 이 친구에게 부탁을 했지. 자리를 주선해 달라고. 그리고 나는 자네를 아까부터 직접 내 눈으로 봤었지. 무슨 저축은행인가 하는 집 아들 녀석을 한순간에 휘어잡는 거 보고 자네의 강함 아니 단련의 정도를 알았지. 그러고 보니 건설 쪽 양씨 집안 아들 녀석 혼내준 일도 있다면서. 그때 그 녀석 부하 중에 쓸만한 사람 픽업해서 현재 오른팔로 쓰고 있고 세상에 간혹 인물이 태어나지. 때론 더 커져서 영웅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대부분 그에 비례해서 나이를 먹는다네. 그래서 세상에 훌륭한 인물이 알려지면 대부분 5, 60대 이상이지. 학문에는 천재가 있지만 인생에는 천재가 나올 수 없다는 게 내 인생을 통한 교훈인데. 인간 세상의 온갖 내용을 겪어봐야 인생을 아는 법이거든. 내가 보기에 자네는 인생의 온갖 고통과 쓴맛을 모두 보고 겪었어. 어쩌면 그 나이에 현재의 나보다도 더 심한 굴곡을 겪은 듯도 해서 놀랄 정도야. 물론 이야기해주지는 않겠지?
지훈은 대답하지 않았다. 물론 찾아보면 자네보다 훌륭하고 더 나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고, 어쩌면 그 사람이 내 아들에게 큰 애정을 가져줄 수도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제 나에게는 시간이 없어. 어쩌면 다음에 자네를 만날 수 없을지도 몰라. 이제 나에게는 방법이 없다네. 그러면서 남궁용은 비서를 시켜 가방을 가져오게 했다. 잠시 둘이 이야기할 수 있게 해주겠나. 민호성과 나머지 인물들이 모두 방을 빠져나갔다. 지훈은 무슨 일인가 싶었지만 이럴 때는 가만히 있는 게 상책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지훈과 둘이 남게 되자 남궁용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그에게 내밀었다. 봉투에는 서류 한 장이 들어있었는데 몇 가지 조합이 키가 적혀 있었다. 동일한 내용을 자네의 메일로 보내놓았다네. 내 전 재산을 10등분해 놓았네. 현재 국내에서 사업을 하는 채권, 채무, 빌딩, 기타 등등이 3분의 1 정도. 나머지 3분의 2는 해외은행에 비밀 계좌로 넣어 놓았는데 내 재산의 절반을 자네에게 맡기겠네. 자네가 가져도 좋고 자네가 하려는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사업에 써도 좋네. 지훈이 깜짝 놀라 말한다. 아니, 이게 무슨, 왜 저에게 이런. 자네에게 맡기는 금액은 현금 4조 원. 그 중에 2조 원 정도가 자네 몫일세. 이 돈은 내 아들의 안전이 확인되는 대로 5년에 한 번씩 5천억 원씩 4번에 걸쳐 자네에게 지급될 걸세. 그 해당하는 로그키는 그때 전달될 거고. 이 계약은 내 평생에서 처음으로 하는 선불 거래일세. 남궁용의 제안에 지훈은 뭐라 말해야 할지 몰라 난처했다. 보통 사람이라면 인생이 바뀌는 이러한 제안에 기뻐 어쩔 줄을 몰라 하겠지만 지훈에게는 솔직히 큰 의미가 없었다. 예전에 모았던 돈에 최근 몇 년간 컨설팅 수수료로 받은 돈을 합쳐 평생 돈으로는 불편하지 않을 정도가 되었기 때문이다. 특별히 사치를 하는 것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돈이 별로 필요하지 않은 지훈이었다. 필요한 정도만 남기고 어차피 전부 사회사업이나 장기간의 기부사업을 할 생각이었기에 남궁용이 거액을 준다고 해도 그렇게 반갑지만은 않은 것이 솔직한 심정이었다. 그런 그의 모습을 보던 남궁용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이 일을 시작한 뒤 한참 뒤에야 알게 된 사실이 있지. 돈을 필요하는 사람에게는 돈이 붙지 않는다는 것을 말이야. 돈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에게는 인내와 여유, 관용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말아. 지금 저 돈이 없으면 인생이 파멸하거나 심할 경우에는 목숨까지 사라지지.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주위를 돌아보고 다른 일을 살펴줄 수 있는 사람은 그야말로 한줌. 대부분은 옆에 사람을 넘어뜨리고 쓰러뜨려 당장의 위기를 넘어가려 하기 바쁘지. 그런 절박함이 얼굴에 훤히 드러나는 인간. 나는 당신의 돈을 갚기 어려운 사람이라고 써붙이고 다니는 그런 정도의 인간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나. 남궁용이 다시 담배를 하나 꺼내 물며 말을 이어간다. 그러다 간혹 정말 아주 드물게야. 이런 사람도 있었나 하는 괜찮은 사람들이 있는데 참 희한하게도 이런 사람들은 한결같이 돈이 필요 없다고 하더군. 하지만 난 안 믿었지. 세상에 돈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냐고 말이야. 뭐 때로는 그런 척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 돈 따위를 초월한 듯한 나름의 액션을 하는 부류들. 내 눈을 옹이 구멍으로 봤던 모양인데 이 남궁용이가 그런 인간 정도는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있다네. 그리고 말이야. 사람들은 나를 피도 눈물도 없는 사채업자, 인간 쓰레기라고 말을 하지만 나는 한 번도 사람들에게 내 돈을 빌려가라고 위협을 하거나 강요하지 않았다네. 다 자기들이 필요하니까 절실하니까 제발 좀 빌려달라고 사정사정한 거지 않나? 반드시 약속한 기일을 지키겠다고 자기는 신뢰 빼면 남는 게 없는 사람이라고 큰 소리 뻥뻥 쳐놓고 약속을 못 지켜 계약서에 나와 있는 압류를 하거나 하면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고 손가락질을 하지. 이자가 몇 %인지 모르고 빌린 게 아니자는가? 그 돈을 약속한 만기일까지 못 갚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도 다 알고 있고 말이야. 신뢰를 배신당한 사람은 나인데 속인 놈들이 더 당당한 아주 이상한 세상 아닌가. 지훈은 뭐라 말을 할 수 없었다. 궤변이라 하고 싶었지만 그 묘한 설득력의 타이밍을 놓친 감도 있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이 사람의 이런 지나간 인생 넋두리를 듣고 있는 것도 슬슬 질리던 참이다. 누구나 저 나이까지 인생을 살면 그만큼의 드라마가 있기 마련이다. 자신의 인생의 정당성, 말도 안 되는 억지 등을 밀어붙이는 저 모습에서 지훈은 거리감을 크게 느꼈고 인연을 이어가서는 안 될 것 같다는 강한 충동을 받는다. 회장님, 하신 말씀은 잘 들었고 제 인생에도 도움되는 내용이 많아 잘 경청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내용은 다른 사람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저는 그런 큰돈을 받을 깜냥도 안 되고 무엇보다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아드님에 관한 부분은 곁에 두고 평생을 살핀다는 것은 어려울 듯하고 제가 일을 할 때 마침 홍보 분야 등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채용하는 형식으로 같이 있는 정도는 괜찮을 듯합니다. 이 정도가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일 듯합니다. 그러자 남궁용이 다시금 지훈의 손을 잡고 말한다. 내가 평생 해온 것이 돈 만지는 거밖에 없어. 이런 식으로 밖에 말을 못하네. 그냥 옆에 두는 것으로는 안 되네. 자네가 그 녀석 안전과 생활까지 모두 봐줘야 하네. 그게 안 되면 나는 이대로 눈을 감을 수 없다네. 나쁜 조건은 아니지 않은가? 내 아들만 돌봐주면 내가 평생 일군 이 엄청난 돈을 준다는데 어찌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솔직히 좋은 수준이 아니라 엄청난 내용이지요. 그러니 주위를 생각해보시면 아드님을 잘 살필 사람이 분명 있을 겁니다. 저보다 훨씬 더 괜찮은. 그러자 남궁용이 갑자기 지훈의 손을 부여잡으며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로 매달리기 시작한다. 다 내 업보일세. 내가 죽으면 내가 이룬 것들을 빼앗아 가려고 내 주위놈들. 나에게 원한을 가진 놈들이 내 아들을 해칠 것이 분명하네. 나 못지않은, 아니 나보다 지독한 놈들도 세상엔 얼마든지 있는 법이니까. 만약 실제로 그 녀석에게 한 푼도 없다고 해도 나를 아는 인간들은 그걸 믿지 않을 거야. 모르겠는가? 내 돈 4조 원을 모두 자네에게 준다고 하더라도 내 아들 놈은 반드시 죽게 될 걸세. 아니, 아마 죽지도 살지도 못하는 상태로 지옥 같은 고통을 겪다가 어딘가에서 처참하게 발견될 걸세. 어쩌면 시체도 못 건질 수도 있을 테고. 제발 부탁이네. 제발 내 아들을 살려주시게. 나는 길어야 2살 달릴세. 지훈은 난처한 가운데서도 어쩌면 그의 말이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아니, 맞을 수도 있다가 아니라 아마도 맞을 것이다. 누가 몇 천만 원만 상속받았다는 소리가 들리면 조만간 그 집에 도둑이 드는 것이 세상사의 이치다. 아니면 사기꾼이 찾아올 수도 있고 그 집의 자녀가 유괴될 수도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 최고 현찰 부자인 사채왕 남궁용이 죽고 그 아들이 일반인이다. 그러면 사정을 아는 모두의 타깃이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 맞는 것이다. 지금 남궁용은 그 돈 받고 내 아들 대신에 총알을 맞으라고 하는 것이다. 너는 강하고 싸움도 잘하고 나름의 조직도 갖춰져 있고 싸움도 잘하니까. 라는 이유로 말이다. 왜 하필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말하지 않았는가? 내 평생 남들보다 뛰어난 단 하나의 능력치가 있다면 그건 바로 사람을 보는 눈이라네. 지금까지 살아온 내 감각이 말해주고 있어. 자네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반드시 내 아들을 살려줄 수 있는 능력과 신뢰가 있는 사람이라고 말일세. 그런데 자네도 평탄한 인생을 살 사람은 아니야. 자네의 얼굴에도 모진 풍파가 새겨져 있네. 지금까지도 힘들게 살아온 듯한데 앞으로의 인생도 그리 쉽지는 않을 걸세. 악담이 아니라 항상 조심하고 주의하라는 말일세. 어쩌면 자네도 제 명에 못 살고 일찍 죽을 수도 있겠지. 그러나 자네라면 최후의 순간에도 내 아들과 같이 죽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나는 확신한다네. 그래서 내 평생을 모은 것으로 자네 강지훈이라는 사람의 신뢰를 사고 싶은 것이라네. 믿음과 신뢰라. 허허허. 내 한평생 가장 불신하던 것들을 죽음의 순간에 가장 간절히 원하게 되다니. 인생 참 재밌지 않나? 이런 것들은 사는 게 아니라 정성과 진심으로 얻는 것이라는 것을 나도 알고 있지만 이게 내 깜냥이라네. 죽어가는 애비의 마지막 부탁일세. 제발 부탁하네. 지훈은 착잡함과 뜨거운 감동을 모두 느끼는 묘한 경험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이 사람은 확실히 일반적으로의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인물이다. 아니, 오히려 사람들을 괴롭히고 인생을 망치게 한 장본인이다. 그러나 자기만의 분야에서 나름의 일가를 이룬 인물이고 대한민국 내의 그 누구도 이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입지전적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이 이렇게까지 자신을 믿어주고 의지해주니 이 또한 기쁜 일이 아니겠는가 말이다. 소리를 안다는 뜻인데 마음이 통하는 친구를 잃은다고 하지 않던가? 그래, 그 사람의 과거가 어떠하든 나를 알아주는 이가 나의 친구다. 지훈은 마침내 결심을 내렸다. 좋습니다. 어르신의 모든 것을 건 마지막 딜. 제가 받겠습니다. 이제부터 어르신의 아들 남궁선은 나의 형제입니다. 남궁용은 진심으로 기쁜 마음에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 어린 시절부터 짐승처럼 살던 자신이었다. 항상 다른 이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던 사채왕 남궁용이 이 어린 녀석의 말 한마디에 평생 가장 큰 안심을 느끼는 아이러니함을 겪게 되다니 이 또한 운명인가 싶은 마음을 느낀다. 허허허.
평생 개처럼 벌어모은 모든 것을 갖다 바치면서 받아줘서 감사하다고 해야 하다니. 그 인생 참 재미가 있도다. 하하. 아니, 어르신. 벌써 아까우신 겁니까? 본전 생각이 나시면 물으셔도 됩니다. 아니야. 아닐세. 내가 실수했으니. 내 이제야 미련 없이 갈 수 있게 되었네. 참. 자네가 받지 않아도 관계는 없는데 사실 내가 가진 현금이 크지만 더 중요한 건 영업망이라고 할 수 있지. 핵심적인 인력에게 자네에게 인사시키러 보낼 테니 이후에 어떻게 할지는 자네가 알아서 결정하시게. 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나는 가보겠네. 내 아들 잘 부탁하네. 자네 분명 약속한 걸세. 알겠습니다. 분명 약속했습니다. 좋아. 고마우이. 이제 마음이 좀 놓이는구만. 그렇게 남궁용이 먼저 나가고 민호성 회장이 들어오며 혀를 끌끌 찬다. 저 친구 결국 그렇게 마무리했구만. 참 지금도 무슨 일인지 얼떨떨합니다. 얼떨떨하기는 무슨. 자네는 이제 이 나라 최고 셀럽 중에 한 사람이 된 거야. 이제 자네 말을 거스를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걸. 인생사 참. 남궁영 저 친구가 저렇게 마무리를 할 줄이야. 부질없는 것이 인생이라더니. 무의미한 시간의 반복이 인생이라면 나도 이제 그만 가야 하려나. 허허허. 지훈은 오늘 두거물과의 짧은 만남을 통해 많은 깨달음을 얻은 듯하다는 생각이다. 이름만 대도 웬만한 일은 프리패스가 되는 이 사람들의 현재 모습에서 크나큰 씁쓸함을 느꼈기 때문이다. 외로움, 괴로움, 핏줄, 참으로 덧없는 것들의 연속이라는 생각이다. 이제 표면적으로는 대한건설의 강지우 사장이지만 뒤로는 대한민국 사채시장의 대부가 되었으니 내가 오히려 잘 보여야겠구만. 그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말도 안 됩니다. 허허. 자네야말로 순진한 소리 하지 마시게. 자네가 수락한 그 자리는 수라의 길이야. 자네가 어설프게 약한 마음 먹는다면 수백 수천 명이 죽어나가는 그런 자리란 것. 절대로 잊지 마시게나. 아, 우리 회사 일 잘 마무리해주는 것도 잊지 마시고. 민호성 회장까지 자리를 떠나자 혼자 남은 지훈은 갑자기 마음이 공허해졌다. 남궁용 회장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지훈도 많이 전해 들은 바 있다. 그야말로 지독하고 악랄한 인간의 대명사인데 오늘 그가 보여준 모습은 죽음을 앞두고 자식 사랑에 애잔한 늙은 아비의 모습뿐이었다. 저런 사람에게도 가족이 있는데 나는 이게 뭐란 말인가. 그놈의 돈, 나도 돈 많단 말이다. 아까에 인정받았다는 기쁨도 잠시. 다시금 세상에 홀로 떨어져 있다는 울적함에 사람이 북적북적할 듯한 셈이나 홀로 다시 돌아온 지훈. 그러나 이미 대부분의 행사는 마무리되었고 약간의 사람만 남아 뒷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넓은 홀이 텅 비어 있어 적막감이 더욱 크게 느껴진다. 수지도 회사에 일이 있다고 문자 하나 달랑 보내고 사라졌다. 이놈의 기집애는 필요할 때는 옆에 없다. 식사는 하셨어요? 멍하니 있던 지훈에게 다가와 말을 거는 사람. 아까 수지가 와서 자리를 파했던 소영이었다. 저 아침부터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밥 사주세요. 계속 지훈씨 기다렸으니까 그 정도는 괜찮죠? 부드럽지만 왠지 부잣집 아가씨의 기질이 다분했던 소영이 지금 왠지 조금은 어둡고 처량해 보인다. 그래. 외로운 사람끼리 밥 한 끼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짜장면 좋아해요?